자, 차학봉 기자의 급락공포 주택시장 L자형 장기 침체 vs 외환위기처럼 V자 반등. 이 기사 내용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 기사 내용 좋고요. 이거는 제가 뭐 다 다뤄드리긴 그렇지만 사실 아포유가 다 다뤄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외환위기 이후 대폭락 1년 만에 급 반등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급폭탄이 만든 L자형 하락,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일기 신도시 입주 때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일기 신도시 공급하면서 공급 초기에는 주택가격이 폭등했어. 근데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폭락을 했죠. 정말 폭락을 했어. 일기 신도시.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입주하고 나서 김영삼 정부 IMF가 올 때까지 상승을 못했어. 주택가격이. 그 김영삼 정부 때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못한 거는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 이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토지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때 갑자기 부동산 실명제가 자리 잡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김영삼 정부 때는 상승을 할 수도 있었는데 금융실명제라는,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라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이후 이때부터 지하자금이란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자금이란 말이. 왜? 내 재산이 전부 다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좀 공포스러워하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매매가는 별로 안 오르는데 전세가율이 김영삼 정부 IMF 직전에 전세가율이 90%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도 집값이 안 올라. 왜? 사람들이 과도한 공포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와 금융 실명제로 인해서 쭉쭉쭉 김대중 정부와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드는 기반이 만들어졌던 게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차하고 김영삼 정부 때는 집값이 올라야 정상이었는데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집값 상승이 상당히 가로막혔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가율은 90%까지 갔는데 IMF를 후딱 하고 맞아버리니까 IMF 때 괴로웠지. 전세가가 폭락을 해버렸어. IMF 때, 진짜 IMF 때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강제적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경매 당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악의 시즌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IMF. 그런데 IMF 때 1년 만에 급반등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냐? 바로 김영삼 때 전세가율이 90%였거든. 김영삼 말기에. 아파트 전세가율이 90%였어요. 근데 전세가가 급락을 했어. 그러면서 매매가도 급락이 나왔지. 이 당시 금리가 20%대까지 치솟았고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기본적인 전제는 90%대였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급반등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기사 어쨌죠? 빌라 전세가율 8, 90%대요. 폭락이 있을 수가 없어. 전세가가 폭락하지 않는 이상. IMF 때 1년 만에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 이전에 김영삼 정부 말기에 전세가율이 90%대를 만들어줬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망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망하고 나갔어.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세가율 90%거든. 그러니까 가격 급반등할 수밖에 요. 이거에 대해서는 맥락은 상당히 잘 잡았어. 맥락은 상당히 잘 잡았는데 저는 차학봉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약간 이 기사 내용에 아포유가 이야기한 내용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포유의 해석이 이 기사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차학봉 씨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과 아포유가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먼 쇼크 보금자리 주택으로 W자형 침체하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W자형 침체라는 게 사실상 리먼 사태로 인해서 폭락이 나타났다가 다시 급등이 W 중간에 V자 이 사이에 올라왔던 게 왜 올라왔느냐? 마침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리먼 사태와 잠실 세계단지 강동구까지 이어지는 잠실 세계단지와 그리고 잠실 재건축 세계단지 그리고 강동구 롯데까지 이어지는 4개 단지의 입주 물량이 불과 수개월 사이에 2만 세대가 넘는 입주 물량이 연달아 집주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매머드급 단지에서. 그러면서
입주로 인한 타격이 강했다가 얘네들이 입주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대로 반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도 단순하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배경에는 조금 더 W자형 강한 복귀가 나타났던 원인은 입주 물량의 원인이 있었다 하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좀 하락의 시기를 갖다가 경험했던 원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시점이 바로 세종시로 서울에 원래 공무원 대다수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어. 근데 세종시로 공무원들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이주시키고 또한 혁신도시 서울의 공기업들 금융결제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결제원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죠. 금융감독원 금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전 나주에 가 있죠. 이러한 혁신도시로 이전이 2012년 13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락이 나타났던 거야. 그때 마침 또 박원순 씨는 개발 제한구역들을 해제시키고 여기에 연립빌라가 폭발적으로 같이 늘어나 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겹쳐져 버리면서 마침 2012년도에는 또 귀농 인구가 역대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야. 자,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W자형 침체가 나타났던 것이다. 물론 해석 내용 다릅니다. 이 내용은 지금 김학봉 기자가 가져왔던 내용 중에서 이 분이 큰 주제만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금리가 촉발한 4차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부분 집 가진 사람만이 아니다. 집 없는 사람들도 힘들다. 전세자금 대출 결국 지금 저리에 전세자금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조정현님께서 솔직히 리먼 쇼크는 부동산에 큰 타격이 없었을 것 같아요. 리먼 쇼크는 터지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통화스와프 하고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주식이야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니까 떨어진다 해도 부동산은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점점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리먼의 문제가 아니었다. 잠실의 입주 물량으로 인한 부분이었다. IMF 때는 실질적으로 모든 대기업이 현존하는 모든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IMF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실직을 했어요. 이 당시 그리고 또한 채권 투자 이 당시에는 사채 투자하시는 분들이 IMF 이전에 상당히 많았어. 사채 투자하셨던 분들 완전히 다 나라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회사채 채권 해가지고 할인율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어. 할인율이 10% 이상씩 됐거든. 그러니까 1억짜리 채권 사면은 난 1,000만 원 그냥 할인해서 다시 되팔면은 2, 3개월 단기 채권 이걸 갖다가 2, 3개월 후에 나는 10% 할인된 가격에 샀다가 2, 3개월 후에 20%를 먹는 거야. 이런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지. 완전히 파산해버렸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넘쳐난 게 바로 IMF였어요. IMF는 실질적으로 실제 국민들이 부가 폭감한 시기였고 리먼 사태는 완전히 달라. 리먼 사태로 인해서 뭐 투자해가지고 물린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내 기반이 무너지진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IMF와 리먼 사태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고요. 리먼 사태의 폭락의 원인은 거시경제라는 측면보다는 잠실의 입주 물량 이 부분이 서울에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정원님 정확하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아 죄송합니다. 요즘은 잘 이야기하지 않죠. 부도가 어마어마했어요. 채권이 아니라 어음이었죠. 2, 3개월짜리 어음. 어음을 갖다가 채권이라고 그랬네. 맞습니다. 돌비님께서 부모님께서 어음하셨는데 부도가 그 당시 7억. 이 당시 7억이면 지금 70억도 훨씬 넘어요. 그 당시 7억이면은 지금 그 당시 비교를 하자면 그 당시 IMF 때 강남의 주택을 3억이면 매수할 수 있었을 걸. 30평 때 3억이면 매수할 수 있었을 걸. 3억 안 들었나? 3억 안 들었을 겁니다. 안 들었겠다. 그 당시 둔촌주공도 1억이면 살 수 1억 5천? 1억 5천? 30평일 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억 5천일 때야. 70억 넘겠네 지금. 거의 100억을 날리신 거네 지금 돈으로 따지면.
자, 어쨌든 지금 이 차익봉의 L자형 장기 침체, 외환위기처럼 V자 반등, 여기서 바로 리먼 쇼크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거시경제에 따라서 주택가격 장기 폭락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리먼에 중점을 더 많이 두느냐 아니면은 입주 물량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아포유가 바라보는 리먼 쇼크는 입주 물량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자형 침체가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외환위기 때 왜 V자형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다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로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 그래서 전세가율이 90%대가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닥친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폭락이 나올 것이다, L자형 침체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